해남 최씨 가문의 저택, 그 웅장한 기와집은 온 고을에서도 손꼽히는 명문가의 터전이었답니다. 대대로 벼슬을 지낸 집안이라 그 위세가 하늘을 찌를 듯 했지요. 높다란 대문에는 소슬대문이 우뚝 서 있고 넓은 사랑채와 안채가 기역자로 배치되어 있었더랍니다. 그 안채의 깊숙한 곳, 가장 으뜸가는 안방에는 월양 마님이 거처하고 있었답니다. 마님은 그 누구보다 단정하고 기품 있는 부인이었지요. 25의 나이에 최 대감에게 시집온 지 벌써 3년째, 하얀 치마 저고리에 곱게 따은 머리, 고운 얼굴에는 늘 단아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더랍니다. 마님, 오늘도 참 고우십니다. 시녀들이 아침마다 치장을 도와드리며 하는 말이었지요. 월양 마님의 얼굴은 달처럼 희고 눈썹은 버들잎처럼 가늘었으며 입술은 앵두알같이 붉고 작았답니다. 키도 적당히 크고 몸매도 우아해서 마을의 모든 남정네들이 한 번쯤은 돌아볼 정도였더랍니다. 아이고, 과찬이시오. 마님은 겸손하게 대답하곤 했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잘 알고 있었답니다. 거울 앞에 서면 자신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고 특히 목욕을 마치고 나서 속옷 차림으로 서 있을 때면 자신의 몸매에 스스로 감탄하곤 했더랍니다. 이 몸이 이리 곱다니. 하얀 피부는 눈처럼 부드럽고 가슴은 봉긋하게 솟아있으며 허리는 버들가지처럼 가늘었지요. 다리는 길고 곧았으며 발목까지도 고운 선을 그리고 있었답니다. 헌데 이게 웬일입니까? 해가 지고 밤이 되면 마님의 속은 들끓기 시작하는 것이었지요. 낮에는 그토록 단아하고 고고했던 마님이 밤만 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더랍니다. 아이고, 이 몸이 어찌 이리 달아오르는가. 마님은 홀로 안방에 앉아 속으로 중얼거렸답니다. 남편 최 대감은 나이가 50을 넘어 기력이 쇠했을 뿐만 아니라 늘 바깥일에만 바빠서 밤에도 마님을 찾는 일이 드물었지요. 한 달에 한두 번 와도 금세 잠이 들어버리니 마님의 욕구가 충족될 리가 없었답니다. 대감마님은 왜 이리 시큰둥하신가? 어찌나 불덩이 같은 욕정이 솟구치는지 남편이 외출한 날엔 은숟가락이며 벽에 문고리까지 물어뜯고 잠에 드는 날도 있었더랍니다. 때로는 베개를 끌어안고 몸을 비비기도 하고 때로는 이불을 다리 사이에 끼우고 몸을 흔들기도 했지요. 이놈의 몸뚱이가 왜 이리 말을 안 듣는단 말이냐. 마님의 심장은 콩콩 뛰었고 온몸이 달아올라 밤새 뒤척이며 잠 못 이루는 날이 허다했지요. 특히 여름밤이면 더욱 심해져서 얇은 속옷 하나만 걸치고 부채질을 해도 열기가 가시지 않았답니다. 어찌하면 이 불길을 꺼뜨릴 수 있을까? 교수 시절부터 엄한 가르침을 받으며 자란 마님이었건만 몸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이 열기만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답니다. 어머니께서 시집가기 전에 하신 말씀이 생각났지요. 월양아, 시집가서는 언제나 현숙하고 정숙한 부인이 되어야 한다. 최씨 가문의 체면을 더럽히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어머머, 이런 생각을 하다니 최씨 가문의 정실 부인이 감히. 눈물이 맺혔지만 그 욕망의 불길은 꺼지지 않았더랍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욱 거세어져서 마님은 자신을 감당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더랍니다. 어느 날 밤 마님은 몰래 사랑채 쪽으로 발걸음을 향했답니다. 혹시 남편이 늦게라도 돌아와 자신을 찾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지요. 하지만 사랑채에서 들려오는 것은 대감과 친구들의 술자리 소리뿐이었더랍니다. 하,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그러게 말일세. 옛날 같으면 남자들의 거친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만 들릴 뿐 남편이 자신을 그리워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답니다. 마님은 실망한 채로 안방으로 돌아왔지요.
아이고, 내 신세가 이게 뭔가. 그날 밤도 마님은 홀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답니다. 창밖으로는 달빛이 곱게 비치고 있었지만 마님의 마음은 캄캄하기만 했더랍니다. 여름이 깊어갈 무렵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더니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이 먹구름으로 덮이기 시작했답니다. 아침부터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더니 오후가 되자 번개가 하늘을 갈라놓고 천둥 소리가 온 집안을 뒤흔들었지요. 이런 날씨에는 집안에만 있어야지. 마님은 안방에서 바느질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자꾸만 밖의 소리가 신경 쓰여서 바늘땀이 고르지 못했지요. 아이고, 이 바늘이 왜 이리 말을 안 듣나? 그때였답니다. 갑자기 하늘이 갈라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비가 워낙 세차게 내려서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줄기가 마치 폭포 같았답니다. 이런 비에 바깥일을 어찌하나. 마님이 창가에 서서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는데 앞불싸 뜰에서 한 사내가 비를 맞으며 말뚝을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머머, 저 사람이 저런 비를 맞으며. 그 사내가 바로 산에서 내려온 봉길 머슴이었답니다. 키가 장대처럼 크고 어깨가 우람한 30살쯤 되어 보이는 덩치 큰 사내였지요. 평소엔 과묵하지만 정직하고 충직해서 최대감도 믿고 맡기는 일꾼이었답니다. 저 사내 참 성실하긴 하구나. 마님이 전에도 봉기를 본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유심히 본 것은 처음이었더랍니다. 다른 머슴들과는 달리 봉길은 어디서 온 건지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지요. 다만 깊은 산골에서 홀로 살다가 일자리를 찾아 내려왔다는 소문만 있을 뿐이었답니다. 아이고, 저 사내가 저리 비를 맞으면서. 마님의 눈은 점점 봉길에게 고정되어 갔답니다. 비에 흠뻑 젖은 봉길의 상체는 근육이 도드라졌고 젖은 적삼이 몸에 딱 달라붙어 그 남성다운 체격이 고스란히 드러났더랍니다. 넓은 어깨, 두꺼운 가슴팍, 단단해 보이는 팔뚝, 마님은 자신도 모르게 눈을 떼지 못했답니다. 남편 최대감은 나이가 들어 몸이 여위고 기력이 쇠했는데 봉길은 정반대였지요. 저런 몸이라니. 그런데 비바람이 더욱 세어지자 봉길이 적삼을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순간 마님의 눈이 휘둥그레졌답니다. 봉길의 상체는 구릿빛으로 그을려 있었고 가슴과 팔에는 힘줄이 또렷하게 드러났더랍니다. 헉!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마님의 시선이 아래로 내려가자 봉길의 젖은 바지 위로 거대한 물건의 자국이 또렷하게 비치는 것이었지요. 그 크기가 어찌나 대단한지 마님은 그 순간 눈이 뒤집히는 듯 했답니다. 저게 대체 무엇이길래. 마님의 가슴은 두근거렸고 입술은 바짝 말랐더랍니다. 아무리 눈을 돌리려 해도 자꾸만 그곳으로 시선이 향했지요. 남편의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우람해 보였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하지만 마님의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더랍니다. 가슴이 뛰고 숨이 가빠지며 하복부가 따뜻해졌지요. 오랫동안 억눌러온 욕망이 일순간에 터져나오는 듯 했답니다. 이놈아, 비 맞지 말고 처마 밑으로 들어와라. 마님이 창을 열고 소리쳤지만 봉길은 고개만 들어 인사를 드릴 뿐 꿋꿋하게 일을 마저 하고 있었답니다. 그 성실한 모습이 마님의 마음에 더욱 깊이 박혔더랍니다. 마님, 괜찮습니다. 이 일만 마저 하면 되니까요. 봉길의 우렁찬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답니다. 그 깊고 굵은 음성에 마님은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지요. 아이고, 저 목소리까지. 마님은 창가에서 물러서지 못하고 계속 봉길을 바라보았답니다. 봉길이 무거운 말뚝을 번쩍 들어 올릴 때마다 등과 팔의 근육이 울렁거렸고
그때마다 마님의 심장도 덩달아 뛰었더랍니다. 저런 힘이 있다니. 드디어 일을 마친 봉길이 적삼을 다시 입고 머리를 털며 처마 밑으로 대피했답니다. 마님은 그제야 창을 닫았지만 가슴의 두근거림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더랍니다. 이런 기분이 드는 건 처음인데 그날 밤 마님은 계속 봉길의 모습을 떠올렸답니다. 비에 젖은 그의 몸, 우람한 체격, 그리고 그 커다란, 생각할수록 가슴이 뛰고 몸이 달아올랐지요. 내가 어찌 저런 생각을. 하지만 이미 마님의 마음속에는 봉길이라는 씨앗이 깊이 뿌리를 내린 뒤였답니다. 그날 이후로 마님은 봉길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답니다. 평소에는 머슴들을 거들떠보지도 않던 마님이 유독 봉길만은 신경이 쓰였지요. 봉길이는 요즘 어떻게 지내나? 마님이 복순이에게 넌지시 물어보았답니다. 복순이는 마님의 시녀로 18살의 어린 나이에 천성이 순하고 마음씨 착한 여인이었지요. 봉길 오라버니요? 늘 성실히 일하고 계셔요. 복순이는 순진하게 대답했지만 얼굴이 살짝 붉어지는 것을 마님은 놓치지 않았답니다. 혹시 복순이 너? 아닙니다. 소녀가 감히. 복순이는 당황해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마님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답니다. 복순이가 봉길을 좋아한다는 것을 말이지요. 아이고, 저 애가 저 모습을. 마님의 마음에는 묘한 질투심이 일어났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봉길에게 마음이 기울어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날 밤 마님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답니다. 자꾸만 봉길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답답했지요. 특히 복순이가 봉길을 좋아한다는 생각이 들자 더욱 불안해졌답니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마님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뒤척였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더랍니다. 다음 날 저녁 마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몰래 봉길의 뒤를 따라가기로 결심했답니다. 해가 질 무렵 봉길이 일을 마치고 어디론가 향하는 것을 본 마님은 조심스럽게 뒤를 밟았지요. 봉길은 달맞이 언덕을 넘어 작은 초가집으로 향했답니다. 그 초가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는 허름한 집으로 누가 사는지 마님도 잘 몰랐더랍니다. 저 머슴이 어디로 가는 것일까? 마님은 가슴이 두근거리며 초가집에 가까이 다가갔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창호지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초가집 안에서는 봉길이 복순이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복순아, 오늘도 고생이 많았구나. 아니에요, 오라버니. 오라버니를 볼 수 있어서 하루가 즐거워요. 두 사람의 달콤한 대화를 들은 마님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답니다. 복순이가 봉길을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봉길도 복순이를 아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오라버니, 저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저 오라버니를. 복순이가 수줍게 고백하려 하자 봉길이 그녀의 손을 잡았답니다. 나도 같은 마음이야, 복순아. 정말요? 복순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고 봉길은 그런 그녀를 부드럽게 끌어안았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입을 맞추었더랍니다. 어머머, 저들이 저런 짓을. 마님은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낼 뻔했지만 간신히 참았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요. 복순이는 봉길의 품에 안겨 행복해 보였고 봉길도 그런 복순이를 아껴하는 눈빛이었답니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달콤한 사랑을 속삭였지요. 복순아, 우리 결혼하자. 오라버니, 내가 돈을 더 모으면 작은 집이라도 얻어서 함께 살자. 네, 오라버니. 저는 언제까지라도 기다릴게요. 이윽고 두 사람은 더욱 깊이 껴안으며 정을 나누기 시작했답니다. 마님은 그들의 사랑 속삭임을 들으며
마음속에는 분노와 질투, 그리고 욕망이 뒤섞여 터질 듯 했더랍니다. 내가 저런 걸 원했는데, 마님은 주먹을 꽉 쥐고 그 자리를 떠났답니다. 그날 밤 마님의 마음속에서는 위험한 계획이 자라나고 있었더랍니다. 복순이가 있는 한 나는 봉길에게 다가갈 수 없어. 마님의 눈에는 결연한 빛이 떠올랐답니다. 그 후 이틀 동안 마님은 복순이와 봉길을 유심히 관찰했답니다. 복순이는 평소보다 더욱 밝아 보였고 일할 때도 콧노래를 부르곤 했지요. 봉길 역시 일하는 모습이 한결 가벼워 보였답니다. 저들이 저리 행복해하다니 마님의 질투심은 더욱 커져갔지요. 동시에 봉길에 대한 욕망도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났답니다. 사흘째 되는 밤 마님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답니다. 남편 최대감은 친구와 함께 다른 고을로 놀러 간다며 며칠 동안 집을 비운다고 했거든요. 이번이 기회야. 마님은 목욕을 하고 가장 고운 속옷을 골라 입었답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니 스스로도 놀랄 만큼 아름다웠지요. 이런 몸을 두고 복순이 같은 계집아이를 택하다니. 마님은 얇은 겉옷을 걸치고 머슴들이 거처하는 행랑채로 향했답니다. 밤이 깊어온 집안이 조용했고 달빛만이 마님의 발걸음을 비춰주었더랍니다. 행랑채는 안채에서 떨어진 곳에 있어서 마님이 가본 적은 거의 없었답니다. 봉길의 방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았지요. 다행히 다른 머슴의 코 고는 소리를 피해 봉길의 방을 찾아낼 수 있었답니다. 봉길아. 마님이 작은 목소리로 부르자 방 안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누구시오? 나다. 마님, 이런 밤중에 어찌 이곳에. 봉길은 깜짝 놀라 일어나 문을 열었답니다. 달빛에 비친 마님의 모습을 본 봉길은 더욱 당황했지요. 마님은 얇은 겉옷만 걸친 채로 속옷 차림이나 다름없는 모습이었거든요. 마님, 이런 차림으로 왜? 들어가자. 마님은 봉길을 밀치고 방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봉길의 방은 작고 소박했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요. 마님, 혹시 무슨 일이? 넣어라. 지금 당장 날 죽이려느냐? 마님의 갑작스러운 말에 봉길은 경악했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어 어리둥절했지요. 마님, 무슨 말씀을? 그때 마님이 겉옷을 벗어젖히며 하얀 속살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달빛에 비친 마님의 몸은 눈처럼 하얗고 아름다웠답니다. 마님, 봉길은 황급히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본 마님의 몸을 잊을 수가 없었더랍니다. 순간 그의 몸도 돌처럼 굳어졌지요. 왜 돌아보지 않느냐? 내가 그리 못생겼느냐?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복순이에게는 할 수 있으면서 나에게는 왜 못하느냐? 마님의 말에 봉길은 더욱 당황했답니다. 마님이 자신과 복순이의 관계를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마님께서 어찌 그것을? 내가 다 봤다. 너희들이 사랑을 나누는 것을 말이야. 마님은 봉길에게 다가가며 그의 가슴에 손을 올렸답니다. 봉길의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는 것이 느껴졌지요. 마님, 이런 일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나도 여자다. 나에게도 욕망이 있다. 마님은 봉길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답니다. 봉길은 저항했지만 마님의 뜨거운 손길에 점점 이성을 잃어갔지요. 마님, 정말 안 됩니다. 조용히 해라. 내가 원하는 것을 모르겠느냐? 마님은 폭풍처럼 봉길에게 달려들었답니다. 봉길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마님을 끌어안았지요. 그 순간 두 사람의 몸이 하나가 되었답니다. 아이고, 이런 기분이. 마님은 처음 느끼는 강렬한 쾌락에 정신을 잃을 듯 했지요. 남편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뜨겁고 격렬했답니다.
봉길도 마님의 아름다운 몸에 취해 이성을 잃었더랍니다. 그 밤 둘은 밤새 울리고 흔들며 찢어지듯 사랑을 나눴더랍니다. 마님은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욕망을 쏟아내듯 봉길을 갈구했고 봉길도 그런 마님에게 완전히 빠져들었지요. 이런 여자가 있다니. 봉길은 마님의 열정에 압도되었답니다. 복순이와는 전혀 다른 성숙하고 유염한 여인의 매력에 빠져들었지요. 새벽이 되어서야 둘은 잠시 숨을 돌렸답니다. 마님은 봉길의 품에 안겨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고 봉길은 복잡한 마음으로 마님을 바라보았더랍니다. 마님, 이제 어떻게 해? 걱정하지 마라. 아무도 모르게 할 테니까. 하지만 봉길의 마음은 편치 않았답니다. 복순이에 대한 죄책감이 엄습해왔거든요. 다음 날 봉길은 복순이를 찾아갔답니다. 복순아, 미안하다. 오라버니, 왜 그러세요? 나는 정말. 하지만 봉길은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답니다. 복순이의 순진한 눈을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지요. 오라버니, 혹시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복순이는 봉길의 이상한 반응을 보며 불안해했답니다. 하지만 봉길은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지요.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건 없어. 복순이는 눈물만 흘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착한 복순이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다그칠 수는 없었던 것이지요. 그 후로 마님과 봉길의 미래는 계속되었답니다. 마님은 남편이 외출할 때마다 봉길을 불러들였고 봉길도 점점 마님의 매력에 빠져들었지요. 복순이보다 마님이 훨씬 좋아. 봉길의 마음은 완전히 마님에게 기울어졌답니다. 마님의 성숙한 몸과 유염한 자태는 순진한 복순이와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며칠이 흘러 마님과 봉길의 미래는 더욱 대담해졌답니다. 밤이면 마님의 방에서 때로는 한낮에 감자밭에서까지 둘의 정사는 계속되었지요. 이제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 마님은 봉길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답니다.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쾌락과 만족감을 맛볼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일이 오래 감춰질 리 없었답니다. 어느 날 밤 복순이는 마님의 방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더랍니다. 아이고 더. 마님 정말 좋아요. 복순이는 가슴이 두근거렸답니다. 분명 마님의 목소리인데 함께 있는 남자의 목소리가 낯익었거든요. 설마 그럴 리가. 복순이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 마님의 방 창호지에 작은 구멍을 냈더랍니다. 어머머, 이게 무슨. 복순이가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답니다. 사랑하는 봉길이 마님과 뜨겁게 얽혀 있었던 것이지요. 봉길은 마님의 봉긋한 가슴을 애무하며 사랑에 빠진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답니다. 오라버니, 어떻게 해? 복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믿었던 봉길이 다른 여자와 그것도 마님과 그런 일을 하고 있다니. 아이고, 저들이 저리 깊이. 복순이는 더 이상 볼 수 없어 그 자리를 떠났답니다. 하지만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더랍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오라버니가? 복순이는 밤새 울었답니다. 자신이 부족해서 봉길이 다른 여자를 택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자신은 상대가 되지 않았던 것인지. 다음 날 복순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마님을 모셨답니다. 하지만 마님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고 봉길을 만날 때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요. 복순아, 왜 얼굴이 그러느냐? 마님이 물었지만 복순이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님. 하지만 마님은 예리했답니다. 복순이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챘거든요.
혹시 이 계집이 무언가 눈치챈 것은 아닐까? 마님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답니다. 며칠 후 마님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답니다. 복순이가 자신과 봉길의 관계를 알아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거든요. 어느 날 밤 마님이 봉길과 정사를 나누고 있을 때였답니다. 문득 창호지 너머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지요. 누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마님이 조심스럽게 창 쪽을 보니 창호지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고 그 너머로 복순이의 눈이 보였던 것이답니다. 이놈의 계집이 감히 엿보고 있었구나. 마님은 화가 났지만 그 순간에는 어찌할 수 없었답니다. 봉길과의 정사를 중단할 수도 없었거든요. 다음날 마님은 즉시 복순이를 불러들였답니다. 복순아, 이리 와라. 네, 마님. 복순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대답했지만 마님의 날카로운 눈빛을 보고 가슴이 두근거렸답니다. 너는 이제 도연 거상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마님, 갑자기 왜? 갑자기라니, 내게는 더 좋은 자리를 마련해 준 것이다. 도연 거상은 인근 고을에서 가장 부유한 상인이었답니다. 하지만 소문으로는 여종들을 혹사시키고 괴롭힌다는 말이 돌았지요. 마님, 제가 무슨 잘못을... 잘못? 내가 무슨 잘못을 했겠느냐? 다만 도연 거상이 예쁜 계집아이를 구한다고 해서 너를 추천해 준 것뿐이다. 마님은 차갑게 말했지만 복순이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답니다. 자신이 목격한 것 때문에 쫓겨나는 것임을. 마님, 정말 가야 하나요? 당연하다. 이미 약속된 일이니까. 복순이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답니다. 더 이상 항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날 오후 복순이는 작은 보따리를 싸며 봉기를 찾았답니다. 오라버니, 복순아, 왜 그렇게 슬픈 얼굴을... 저 도연 거상의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봉길은 깜짝 놀랐답니다. 하지만 곧 마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깨달았지요. 복순아, 미안하다. 오라버니는 왜 미안하다고? 저야말로 오라버니에게 부족했나 봐요. 복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답니다. 하지만 봉길은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했더랍니다. 복순아, 내가... 괜찮아요, 오라버니. 저는 이해해요. 마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복순이의 말에 봉길은 더욱 죄책감을 느꼈지만 이미 마님의 매력에 빠져있던 그로서는 복순이를 붙잡을 수 없었답니다. 복순아, 잘 지내라. 네, 오라버니도 행복하세요. 복순이는 눈물을 참으며 작별 인사를 했답니다.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워했지만 양반집 일에 누가 감히 끼어들 수 있었겠습니까? 아이고, 저 착한 것을 왜... 도연 거상의 집이라니 그곳은 지옥이나 다름없다는데. 하지만 복순이는 이미 떠날 준비를 마쳤답니다. 마지막으로 봉기를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지요. 오라버니, 안녕히. 복순이가 떠나고 나서 마님과 봉길의 정사는 더욱 거침없어졌답니다. 이제 눈치 볼 사람이 없어졌다고 생각한 마님은 대담하게 봉길을 불러들였지요. 이제야 진짜 내 것이 되었구나. 마님은 봉길을 끌어안으며 속삭였답니다. 봉길도 복순이에 대한 죄책감을 잊으려는 듯 더욱 열정적으로 마님을 사랑했지요. 밤이면 마님의 방에서, 낮에는 감자밭에서, 때로는 대낮 창고에서까지 그들의 쾌락에는 한계가 없었더랍니다. 아이고, 이런 기분이. 마님은 매일 밤이 기다려졌답니다. 봉길과 함께 있을 때만이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마님 사랑해요. 봉길도 완전히 마님에게 빠져들었답니다. 복순이 같은 순진한 소녀보다는 성숙하고 유염한 마님이 훨씬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하늘의 눈은 속일 수 없는 법. 그들의 음탕한 행위는 결국 들통이 나고 말았답니다. 어느 날
마님과 봉길이 대낮에 감자밭에서 정사를 나누고 있을 때였답니다. 워낙 인적이 드문 곳이라 안심하고 있었지요. 여기서 하니까 더 흥미진진하네. 마님, 혹시 누가 보면 괜찮아. 아무도 안 와. 하지만 그들의 행위를 목격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바로 지나가던 마을 촌로였지요. 어머머, 저게 뭔 일이냐? 촌로는 깜짝 놀라 급히 그 자리를 떠났지만 곧 온 마을에 소문이 퍼졌답니다. 최시댁 마님이 머슴과 설마 그런 일이 내가 직접 봤는데 뭘.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고 결국 고을 원님의 귀에까지 들어갔답니다. 그날도 둘이 안방에서 몸을 섞고 있을 때였답니다. 마님과 봉길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격렬하게 사랑을 나누고 있었지요. 아이고, 더. 마님, 정말 좋아요. 그때였답니다.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리며 여러 사람이 들이닥친 것이지요. 감히 이 여인이 누구인 줄 아느냐?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은 도연 거상이었답니다. 그 뒤로 최 대감과 고을 사또 그리고 포졸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더랍니다. 이게 웬일이냐? 최 대감은 자신의 아내가 머슴과 정사를 벌이는 모습을 보고 기절할 듯 소리쳤답니다. 평소 자랑스러워하던 아내의 추악한 모습을 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요. 여보, 이게 아니에요. 마님은 급히 옷으로 몸을 가리며 변명했지만 현장에서 잡힌 상황에서 무슨 말이 통하겠습니까? 관통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사또의 엄한 명령이 떨어졌답니다. 포졸들이 마님과 봉길을 붙잡았지요. 마님, 봉길아. 두 사람은 서로를 부르며 저항했지만 이미 늦었답니다. 감히 주인 마님과 이 불안당 같은 놈. 포졸들이 봉길을 끌고 나가며 몽둥이로 두들겨 팼답니다. 봉길은 피를 흘리며 끌려갔지요. 마님도 마찬가지였답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던 마님의 고운 볼기는 곤장으로 피범벅이 되었더랍니다. 아이고, 살려주세요. 마님. 하지만 이미 늦었답니다. 욕망에 눈이 멀어 도리를 잊은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지요. 어찌 이런 일이. 최 대감은 자신의 체면이 땅에 떨어진 것을 한탄하며 울었답니다. 최 씨 가문의 명예는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지요. 한편 복순이는 도연 거상의 집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고통받으리라 생각했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도연은 뜻밖에도 정의롭고 인자한 사람이었답니다. 복순이야, 편히 있거라. 여기서는 아무도 너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도연은 복순이를 딸처럼 아껴주었답니다. 소문과는 달리 여종들을 함부로 대하지도 않았지요. 도연날이 소녀는 내 사정을 다 들었다. 그 못된 마님과 머슴 때문에 고생이 많았구나. 알고 보니 도연이 마을의 실상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답니다. 마님과 봉길의 음탕한 행위, 그리고 복순이가 억울하게 쫓겨난 사정까지 모두 알고 있었지요. 소녀가 뭘? 너 같은 순수한 아이가 그런 더러운 일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도연은 복순이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답니다. 그의 따뜻한 마음씨에 복순이는 감동했지요. 나는 내 순수한 마음을 안다. 그런 내가 그런 일을 당하다니. 도연은 평소에도 의로운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나서는 것으로 유명했지요. 도연나리는 정말 좋은 분이세요. 복순이는 점점 도연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답니다. 봉길에게 느꼈던 것과는 다른 깊은 존경과 신뢰를 느꼈지요. 며칠 후 도연은 복순이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었답니다. 복순아, 내가 관가에 고발장을 넣었다. 고발장이요? 그 못된 마님과 머슴의 간통을 폭로한 거야. 알고 보니 도연이 사또에게 고발장을 넣어
마님과 봉길의 간통을 폭로한 장본인이었답니다. 마을 사람들과 오해를 풀고 복순이의 사정을 듣고 분노해서 말이지요. 의로운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 아니겠소. 도연의 말에 복순이는 가슴이 뜨거워졌답니다. 이런 의로운 사람이 있다니 도연날이 고마워요. 고맙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그 후 며칠이 지나자 마님과 봉길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답니다. 복순이는 복잡한 마음이었지요. 봉길에 대한 사랑은 아직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배신감도 컸거든요. 복순아, 마음이 아프겠구나. 도연은 복순이의 마음을 이해해 주었답니다. 괜찮아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까요. 복순이는 눈물을 흘렸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해소된 느낌이었지요. 복순아,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으냐? 도연의 질문에 복순이는 잠시 생각했답니다. 저는 의로운 일을 하며 살고 싶어요. 도연 나리처럼요. 그럼 나와 함께 하지 않겠느냐? 도연의 제안에 복순이는 깜짝 놀랐답니다. 도연 나리 무슨 말씀을? 내 아내가 되어주겠느냐? 도연과 복순이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점차 진정한 사랑을 키워갔답니다. 욕정이 아닌 진정한 사랑,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이었지요. 복순아, 내가 가장 소중하다. 함께 의로운 삶을 살아가자. 도연날이 소녀 같은 것을 내가 가장 아름답다. 마음이 아름다운 여인이야. 복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참고 기다리며 의로움을 지킨 복순이에게 드디어 진정한 사랑이 찾아온 것이지요. 두 사람은 정혼을 약속하고 함께 선한 일을 하며 살기로 했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나서는 일을 말이지요. 이제야 진정한 행복을 찾았구나. 복순이는 도연의 따뜻한 품에 안겨 미소를 지었답니다. 비록 힘들고 아픈 시간들이 있었지만 결국 더 큰 행복을 얻게 된 것이지요. 그 후 월양 마님과 봉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 사람의 최후는 참으로 비참했답니다. 마님은 간통죄로 곤장을 맞아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고 최 씨 가문에서 쫓겨나 빈민굴에서 연명해야 했지요. 한때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아름다운 얼굴도 곤장 자국으로 일그러졌답니다. 아이고, 내가 왜 이런 짓을. 마님은 매일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답니다. 한순간의 욕망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봉길은 더욱 비참했답니다. 유배형을 받아 먼 변방으로 끌려갔는데 그곳에서 중병에 걸려 얼마 못 가 죽고 말았더랍니다. 복순아, 미안하다. 봉길은 죽기 전에 복순이의 이름을 부르며 후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답니다. 반면 복순이는 도연 거상의 정실 부인이 되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두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었지요. 복순아, 오늘도 고맙다. 저야말로 도연 나리 덕분에 행복해요. 도연과 복순이는 어진 마음으로 가난한 이들을 도우며 의로운 일에 앞장섰답니다. 복순이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더욱 현명하고 따뜻한 여인으로 성장했지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의로운 마음을 가르쳐 주어야겠어요. 그렇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교육이야. 두 사람은 슬아의 자녀들을 두고 그들에게도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르쳤답니다. 욕망에 휩쓸리지 말고 언제나 의로운 길을 걸어야 한다고 말이지요. 세월이 흘러 복순이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복순이를 찾았고 그녀는 언제나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었지요. 복순이 어른님만큼 현명한 분이 또 있을까요? 정말 본받고 싶은 분이에요. 사람들의 칭송을 받을 때마다 복순이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답니다. 아이고, 과찬이시오.
저는 그저 의로운 마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을 뿐입니다. 아이고, 세상 일이 참 묘하구나. 마을 사람들은 이 일을 두고두고 이야기했답니다. 욕망에 눈이 멀어 도리를 저버리고 가장 소중한 일을 짓밟은 자들은 결국 몰락했고 참고 기다리며 어로움을 지킨 이는 진정한 사랑과 복을 얻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마님과 봉길이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복순이처럼 착하게 살았다면 모두 행복했을 텐데. 그러게 말이야. 사람은 욕망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해. 헌데 이것이 바로 하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욕망에 앞서 도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달맞이 언덕의 뻐꾸기가 울 때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떠올리며 바른 길을 걷겠다고 다짐했답니다. 특히 젊은 남녀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을 다잡곤 했지요. 우리는 복순이와 도연처럼 진정한 사랑을 해야 해. 욕정에 휩쓸려서는 안 되겠어. 의로운 마음을 잃지 말자. 이렇게 해서 이 야담은 오래도록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올바른 삶의 지침이 되었답니다. 달맞이 언덕에는 지금도 뻐꾸기가 살고 있답니다. 그 뻐꾸기가 올 때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떠올리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곤 하지요. 뻐꾸기야, 너도 이 이야기를 알고 우는 거냐? 꾹꾹. 뻐꾸기의 울음소리는 마치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같았답니다. 욕망을 다스리고 의로운 마음을 잃지 말라고 말이지요. 그러니 여러분도 욕심에 눈이 멀어 소중한 것을 잃지 말고 언제나 의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라옵니다. 복순이처럼 참고 기다리는 마음, 도연처럼 의로운 마음을 가진다면 반드시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이 이 야담이 전하고자 하는 참된 가르침이 아니겠소. 하늘은 항상 지켜보고 계시며 선한 마음을 가진 이에게는 반드시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말이지요.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살아있다. 달맞이 언덕에서 뻐꾸기가 우는 밤이면 사람들은 여전히 이 이야기를 속삭인답니다. 욕망과 도리, 배신과 진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의로운 마음을 가진 이에게는 반드시 하늘의 복이 따른다는 것을 이 야담을 듣는 모든 이들이 복순이와 도연처럼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며 욕망에 휩쓸려 소중한 것을 잃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기원한답니다.